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어저께 글로벌장이 폭락을 했죠. 야간에 시작됐던 미국장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글로벌장은 폭락을 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시작도 하지 않은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이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과한 거고요. 결국은 다시 상승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외봉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일본장이나 미국장은 다 외봉이죠.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자산 버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산 버블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자산 버블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끝나는 과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착각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것이 불안감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든가 인플레이션이 급작스럽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책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옛부터 얘기를 했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는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혼자서만 계속 아마 글로벌에서 저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버블을 생각하는데 버블이 절대 못 났고요. 실제로 양적 완화 종료는 벤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는 힘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것을 확인시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은 벌써 차기 FRB 의장을 인선하고 있다고 하죠. 거기에 옐런 부의장이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44만 명 중에서 40명이 옐런 부의장을 꼽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옐런 부의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벤 버냉키 의장만큼 큰 비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용 지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옐런 부의장이 만약에 시장에서 여성 최초로 FRB 의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임 의장의 존중해서 그 정책을 아마도 올 연말까지는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자기 임기 내에서도 고용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을 연장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너무 흔들고 있는 재료들이 많죠. 또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회장도 어저께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금리를 올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준비해라. 월가들은 벌써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들이 벌써 글로벌장에서는 환율이 절하되고 주가가 폭락하는 게 확인시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장이 사실 어저께 너무 폭락을 했죠. 약간 요번 주, 그 다음에 지난주 화요일부터 의외의 장이 연출되면서 저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1880까지 와서 아마 어저께 공포감이 굉장히 컸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자리는 반등이 시작될 확률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반등은 그냥 어설픈 반등이 아니라 V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5, 6개월 동안 고생시켰던 거를 마무리되는 조정이었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내장에는 이제 악재라는 것은 거의 다 희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외국인 자본들 거의 다 나올 만큼 다 나왔지 않을까.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진행이 됐지만 너무 가파른 매도가 시장을 약간 흔들어준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국내장은 이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현물과 선물을 엄청나게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로스컷으로 인해 시장이 무너지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간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행태가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미국과 연동하는 모습이 정말 한 달 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원래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얘기를 잠깐 하죠. 일본이 지금 아베노믹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아베노믹스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 정책은 옛날에 하토야마나 노다 총리가 했던 것을 재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시장에 제기하고 있죠. 하토야마나 노다 총리가 진행했을 때도 결국 그 정책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아베노믹스가 실패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일본은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엔달러가 강세로 전환했는데 엔달러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92.89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바닥권으로 인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처음에 엔달러의 목표치를 얼마를 제기했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110엔이죠. 아마 110엔을 향해서 랠리를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엔달러의 하락과 미국장의 하락, 그다음에 글로벌장의 하락은 새로운 상승을 위한 힘의 축적 구간이었을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게 맞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엔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에 대한 영향이 오겠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부분도 벗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번에 엔달러 하락과 겹쳐서 주가가 같이 움직였다라고 본다면 엔화 약세가 간다면 우리나라 주가도 이제 거기에 연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야간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미국장과 연동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 자등은 거의 20%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줄여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될 것으로 봅니다. 급락을 했는데 왜 저 사람 나와서 또 왜 간다고 할까? 아마 궁금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기술적인 부분 제가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다음 주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나 일봉 상황으로는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을 보면, 자, 미국장의 주봉이죠. 월봉인데요. 이 월봉의 모습을 보면,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것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월봉은 항상 보면, 외대로 끝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여기도 거의 쌍대에 끝났죠? 여기도 외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캔들이 두 개가 똑같은 위치 정도는 올라와야지만 무너지는데, 아직 목표치를 전혀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게 되면은 상관없지만 이 공간이 좀 좁아서 눌러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제가 15,400까지 목표치를 주고 난 다음에 16,800까지 줬던 부분, 그 부분을 아마 만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보다 약간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주가에 반해서 나왔던 후행 스팬이 무너지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장입니다. 국내장 일봉을 보면 어저께 거 지금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제가 지금 그려놓은 추세대입니다. 사실 이거를 그려놓고 제가 사무실에 그려놓고 설마 하단까지 갈까? 바로 갈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서 내려올 때는 딱 일주일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공포를 유발하는 마지막 구간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대의 두 번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반등 구간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부터 올라가게 되면은 가파르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빠르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봉에 대한 부분이고 월봉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드릴 거고요. 이 부분으로 본다면은 오늘 이후부터 시장은 일단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엔달러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엔달러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양봉이 생겼죠. 요건 이제 후행 스팬 연결선상으로 더 이상 나올 하락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아마 엔달러 반등이 시작돼서 요 공간 위까지 쳐올릴 확률이 높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으로 본다면 일본장과 글로벌장과 아시아장이 같이 움직일 소지. 지금까지 내렸던 것은 힘을 축적하고 그동안 따라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받아주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마감입니다. 참 어렵죠. 그렇지만 견뎌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